안녕하세요. 축구 전문 기자 한준입니다. 최근 두 시즌 사이 북런던 더비의 균형은 아스널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최근 두 시즌 연속으로 맨체스터 시티를 위협하며 프리미어리그 우승까지 내다봤던 아스널인데요. 올 시즌도 우승 경쟁에 임하고 있지만 이번 주중 프리미어리그 경기로 펼쳐질 북런던 더비를 앞두고는 아스널의 안방에서 열리는 경기임에도 불구하고 토트넘에게도 승산이 있다라는 전망과 분석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야말로 만신창이인 상태로 토트넘을 만나는 아스널인데요. 최근에 경기 내용보다 계약 문제에 더 큰 관심이 몰렸던 토트넘의 주장 손흥민 선수에게 이번 북런던 더비가 토트넘의 2024-2025 시즌 후반기에 대한 기대감을 회복할 수 있는 터닝 포인트와 같은 경기가 될 수 있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 전력에서 절대 열세로 평가받는 토트넘이 이번 아스널 원정에서 깜짝 승리 내지는 승점을 얻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는 이유, 양팀의 최신 상황을 분석한 전술 프리뷰를 통해서 설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4-2025 시즌 프리미어리그 21라운드 경기가 이번 주중 경기 한국 시간으로 수요일과 목요일, 금요일 새벽에 걸쳐 열립니다. 먼저 수요일 1월 15일 새벽에 4시 30분 브렌트포드와 맨체스터 시티가 경기하고요. 같은 시간에 첼시 대 본머스, 웨스트햄 대 풀럼, 그리고 새벽 5시에 노팅엄 대 리버풀의 경기가 열리는데 현재 승점 46점 선두인 리버풀, 돌풍의 팀으로 2위 아스널과 승점이 같지만 골득실차 열세로 3위에 있는 노팅엄의 경기는 꽤나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리버풀이 전반기 리그 경기에서 유일하게 패배를 허용한 팀이 노팅엄이었기 때문에 노팅엄이 이번에는 홈에서도 리버풀을 잡을 수 있을지 많은 주목이 되고 있죠. 그리고 1월 16일 목요일 새벽에는 4시 30분 에버튼 대 에스턴 빌라, 레스터 시티 대 크리스탈 팰리스, 뉴캐슬 대 울버햄튼 원더러스의 경기가 펼쳐집니다. 황희찬 선수가 FA컵 경기 선발 출전하면서 비토르 페레이라 감독 체제에서 꾸준히 기회를 얻고 있는데 이 FA컵 경기 하브리그 팀과의 경기였지만 좋지 않은 평가 받았거든요. 본인이 이전에도 뉴캐슬 상대로 멋진 활약을 펼치고 또 멋진 골도 넣었던 바 있기 때문에 이 경기 황희찬 선수의 활약이 어떨지도 주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벽 5시에 아스널 대 토트넘의 북런던 더비가 이날 일정의 최대 하이라이트이자 21라운드 일정 최고 빅매치로 꼽히고 있습니다. 1월 17일 금요일 새벽 4시 30분에는 입스위치 타운 대 브라이튼 앤 호브 알비온, 새벽 5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사우샘프턴의 경기로 주중 21라운드 일정이 끝이 나는데요. 토트넘은 현재 승점 24점으로 12위에 머물러 있습니다. 맨유가 이번 일정에 강등권에 머물러 있는 사우샘프턴과 홈 경기를 치르는 만큼 승리할 가능성이 높고, 그렇다면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 이기지 못할 경우 비긴다고 하더라도 순위가 하락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14위 웨스트햄 역시 최근 흔들리고 있는 풀럼과의 홈 경기이고, 또 웨스트햄도 감독 교체와 함께 이 포터 감독 체제로서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는 점에 있어서 웨스트햄도 이기고 맨유도 이길 경우 토트넘이 이기지 못하면 리그 순위가 14위까지 추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경기 그 어느 때보다도 아스널과의 북런던 더비 결과에 대한 기대가 큰 상황이고, 그 결과가 좋지 않을 경우에 타격도 큰 상황입니다. 지난 주말 FA컵 3라운드 경기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과 토트넘은 나란히 좋지 않은 시간 보냈습니다. 아스널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홈에서 1대1로 비긴 이후 승부차기에서 패배하며 탈락했습니다. 토트넘은 5부 리그에 속한 테머스와의 원정 경기를 치렀는데 연장전까지 치르는 혈전이었어요. 3대0 승리라는 스코어만 보면 쉽게 이긴 것 같지만 90분 내내 어려운 경기, 심지어 패배할 수도 있는 위기에 몰린 끝에 선발 명단부터도 사실 대부분의 주전 선수를 썼는데 연장전 들어서는 손흥민, 쿨루세프키까지 모두 총출동을 시키면서 간신히 이겼다고 할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토트넘은 그래도 카라바오컵 4강 1차전도 이기고 또 FA컵도 4라운드에 진출했기 때문에 아스널이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 뉴캐슬에 지고 또 이번 FA컵 3라운드에서 조기 탈락하는 상황이 되면서 굉장히 흔들리고 있고, 또 이 늪에 빠진 상황에 침체가 이어지고 있거든요. FA컵 4라운드 32강전 일정도 확정이 됐는데요. 아직 정확한 경기 날짜는 결정되지 않았지만 토트넘은 쉽지 않은 상대를 만나게 됐습니다. 프리미어리그의 에스턴 빌라와 원정 경기를 치르게 됐는데 이 일정 사이에도 카라바오컵 4강 2차전이 주중 경기로 잡혀있다 보니까 현지 시간으로는 2월 9일 일요일 밤 시간, 즉 한국 시간으로는 아마 2월 10일 월요일 새벽에 에스턴 빌라와 경기가 잡히지 않을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양팀의 최근 성적을 보면 아스널이 최근 3경기 연속 무승의 부진에 빠져 있고 특히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뉴캐슬의 0대2 패배 그리고 맨유전 FA컵 승부차기 패배 등 홈에서 내리 이기지 못하고 또 그에 앞선 브라이튼과의 프리미어리그 원정 경기도 1대1로 비겼기 때문에 최근 3경기 연속 무승인데요. 특히 최근 2경기에서는 무려 49회의 슈팅을 때리고도 수비수 마갈량이스의 빗맞은 슈팅으로 한 골을 넣는데 그치는 등 공격이 둔화됐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 수비 라인에도 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점에서 공수 양면에 걸쳐 전력 균형이 그 어느 때보다 흔들리고 있는 아스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토트넘 같은 경우엔 긴 무승의 늪에 빠져 있다가 리버풀과의 경기 깜짝 1대0 승리로 반등에 성공했고 테머스전도 결국에는 이겨냈기 때문에 유로파리그, FA컵, 카라바오컵 대회 우승 가능성이 살아남았고 포스테코로 감독이 많은 비판론 속에서도 또 많은 우려 속에서도 자신이 어떤 팀을 맡든지 두 번째 시즌 2년 차에는 우승컵을 들어왔다라고 말해왔던 그 미션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주목되는 상황입니다. 이 경기 이후 오는 주말에 있을 프리미어리그 경기에서 아스널은 에스턴 빌라와 홈 경기, 토트넘은 에버튼과 원정 경기로 연달아서 원정 경기를 치러야 하는 토트넘이긴 하지만 아스널 원정은 물리적인 거리가 그리 길지 않기 때문에 체력적 부담이 따를 경기는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게다가 그래도 아스널이 토트넘보다 조금은 늦은 시간에 맨유와의 경기를 치렀기 때문에 몇 시간이나마 회복 시간이 부족할 수밖에 없고 토트넘도 물론 테머스와의 경기 연장전까지 치렀지만 아스널은 승부차기까지 치르면서 정신적인 소모도 훨씬 컸다라는 점 그리고 결국 결과를 내지 못했다는 점에서 체력적으로나 정신적으로 더 힘든 상황에서 토트넘을 맞이하게 되고요. 또 하나 토트넘도 부상자가 많지만 아스널도 최근 부상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맨유와의 경기에도 새로운 부상자가 등장했다는 것은 분명히 악재입니다. 아스널이 맨유와의 경기 마르티넬리, 하베르츠, 가브리엘, 제주스의 트리톱을 내세웠는데요. 오른쪽 측면 공격수의 핵심 자원인 부카요 사카가 부상으로 빠져있는 가운데 이 사카의 공백을 또 너무나 깜짝 놀랄만한 활약으로 채워왔던 은화 네리까지도 부상을 당했고 다행히 그나마 가브리엘 제주스가 부상에서 돌아와서 활약을 하고 있었는데 이 제주스가 맨유와의 경기에 입은 부상으로 아직 정확한 진단 결과가 나오진 않았지만 최소한 토트넘과의 경기는 출전이 어려운 상황이에요. 여기 미드필드 라인에 메리노, 조르지뉴, 웨데고르가 출전을 했는데 조르지뉴도 부상으로 교체 아웃이 되는 상황으로 인해 데클란 라이스가 투입이 되어야 했었거든요. 물론 데클란 라이스는 토트넘과 경기에 대비해서 조금은 휴식을 줬던 상황인데 결국 데클란 라이스의 휴식도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했고 또 조르지뉴가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미드필드 라인의 뎁스까지도 문제가 생겼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의 중요한 이탈이 바로 오른쪽 풀백 유리엔 팀버 선수가 연장전을 치르던 도중에 부상으로 쓰러졌고 그런 상황에서 미드필더인 토마스 파티를 오른쪽 풀백으로 기용해야 하는 상황이 펼쳐진 것인데요. 조르지뉴의 부상으로 티어니가 출전을 하고 미드필드 라인의 선수 배치 조정이 있었던 부분들을 생각한다면 좌우 풀백 포지션과 중앙 미드필더 포지션의 뎁스가 크게 약화된 점은 결국 아스널의 배후가 흔들리고 있고 그 흔들리는 배후를 토트넘의 빠른 공격수 특히 왼쪽 공격수인 손흥민 선수가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스널이 맨유와의 경기 실점한 장면도 풀백 뒤가 너무나 허무하게 무너지면서 골을 내줬는데요. 후반 시작 7분 만이었던 52분에 가르나초가 하프라인 부근에서 끊어낸 공을 그대로 풀백 뒷공간으로 치고 들어올 때 그 누구도 제어하지 못했고 이 상황에서 반대편으로 넘겨준 공 호일룬 쪽으로만 모든 시선이 쏘여있던 아스널 수비가 조직적으로 대응하지 못했고 이 바깥쪽에서 튀어들어온 브루노 페르난데스가 오른발 논스톱 슈팅을 강하고 정확하게 때려 넣으면서 골을 넣었는데 브루노 페르난데스의 침투 위치 역시 아스널의 오른쪽 풀백 뒤를 무너뜨렸다는 점, 아스널의 풀백 뒤, 즉 상대의 측면 공격수들의 빠른 공격과 또 전환 플레이, 스위칭 플레이, 컷백, 슈팅 이런 것들에 대응하지 못한다는 점들은 이 경기뿐만 아니라 최근 아스널의 실점 상황에서 많이 드러나는 문제이자 토트넘의 손흥민, 쿨루셉스키 이런 선수들이 충분히 또 본인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포인트입니다. 아스널이 뉴캐슬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에 패배했을 때도 선제골을 내주는 과정은 토트넘처럼 하이라인 수비를 펼치다가 허점을 드러낸 장면인데요. 두브라브카 골키퍼가 길게 찬 공을 수비수인 댄 버니 헤더로 흘려준 것 이게 조금은 엉키는 상황이긴 했지만 머피가 논스톱으로 밀어준 걸 이삭이 오프사이드 트랩을 무너뜨리면서 침투해 골키퍼의 1대1 상황을 깔끔하게 마무리하게 되거든요. 토트넘도 최근 킨스키 골키퍼가 이런 롱킥을 잘 때리고 정확한 후방 빌드업을 해주면서 공격 속도, 역습 속도, 속공 공격이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토트넘도 충분히 이런 장면들처럼 뒷공간을 아스널의 수비 허점을 무너뜨리는 득점을 만들 수 있다는 기대로 이어지는 것이죠.
그에 앞서 브렌트포드를 상대로 역전승을 거두긴 했지만 역시 전반 13분에 선제골을 내주면서 끌려간 장면이 있었는데, 이 장면도 전반 13분에 담스가르드가 공을 끌고 운반하고 올라가다가 오른쪽 사이드로 빠져들어가던 은베모에게 패스를 줬고, 은베모가 칼라피오리를 1대1 상황에서 흔들어내면서 또 골문 니어포스트를 겨냥한 왼발 슈팅으로 득점을 하거든요. 이 칼라피오리도 몸 상태에 문제가 있고 지금 아스날의 풀백 전체가 과부하 내지는 또 컨디션 문제를 겪고 있다 보니까 이런 풀백들을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토트넘의 강점, 클루셉스키와 손흥민 선수만 제대로 이 솔로 플레이에서 능력을 발휘할 수 있게 기회를 공급해 준다면 충분히 토트넘이 아스널 원정에서 2골 이상을 넣을 수 있는 경기를 만들어갈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할 수 있을 정도로 아스널의 수비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물론 아스널이 토트넘의 만성적인 문제라고 할 수 있는 수비 문제를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팀이긴 한데요.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를 3대1로 역전승할 때 전반 29분 토마스 파티가 벼락같이 때린 슈팅을 골키퍼가 막아냈지만 흘러나온 공을 빠르게 반응한 제주스의 헤더 슈팅이 득점으로 이어졌던 게 동점이 됐거든요. 근데 이러한 장면들, 슈팅이 튕겨져 나오거나 문전에서 혼전 상황에서 반응력이, 특히 토트넘은 수비 바깥쪽 블라인드 사이드에서 들어온 선수들에 대한 대비가 특히 모자라고 그런 선수들을 풀백들이 많이 놓치는 상황들이 연출되다 보니까 이런 실점이 나올 수 있다는 우려가 있고요. 무엇보다 아스널의 최대 강점인 세트피스, 코너킥에서의 공격 득점 능력, 토트넘이 실제로 전반기에도 이런 세트피스를 막지 못해서 패배를 했고, 브렌트포드와의 경기도 바로 헤더골이 나온 건 아니지만 날카로운 코너킥, 사카가 없는 상태에서도 충분히 약속된 플레이를 통해서 흘러나온 공을 연달아 폭풍 같은 슈팅으로 연결했고, 결국에는 메리노가 때려넣은 슈팅으로 역전골을 만드는 장면들을 보시면 세트피스 기회를 내줬을 때 아스널에게 실점할 위기는 또 한 번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입스위치 타운을 상대로 1대0의 신승을 거뒀던 장면은 분명 토트넘이 겪고 있는 포로의 뒷공간을 털릴 수 있다는 우려로도 이어질 수 있는데요. 전반 23분 트로사르가 1대1에서 확실하게 뒷공간을 무너뜨리고 올린 크로스 패스를 역시 가짜 9번으로 뛰면서 문전에 박혀있는 게 아니라 블라인드 사이드로 이동하고 다시 그 사이로 들어오는 유연한 움직임을 통해 기회를 포착하는 하베르츠가 밀어넣으면서 골을 넣었는데, 이런 상황들은 분명히 풀백들의 컨디션, 또 풀백들이 인버티드 풀백으로 공격에 가담했다가 수비에 전환한 상태에서 집중력 문제를 노출하고 있는 토트넘이 실점할 수 있는 장면이 될 수 있습니다. 양 팀의 역대 전적 보시면 프리미어리그 65회 맞대결이 있었는데 토트넘을 기준으로 하면 15승 24무 26패로 아스널이 더 많이 이기고 있고요. 최근 10경기 성적으로 보더라도 3승 1무 6패로 토트넘이 크게 열세입니다. 토트넘이 2020년 내리 2연승을 거두기도 했었고, 또 콘테 감독 체제 챔피언스리그 티켓을 걸고 싸웠던 2022년 5월의 대결을 3대0으로 이기는 결과도 있었지만 최근 5경기 1무 4패로 크게 열세이고, 최근 2경기 연달아 질 때도 특히 최근 경기 결과가 0대1 석패로 보이지만 내용상으로는 크게 밀렸거든요. 올 시즌 전반기 대결 이 0대1 패배는 특히 토트넘이 그래도 홈에서만큼은 승점을 얻어왔던 아스널을 상대로 0대1로 패배한 연패가 이어지는 상황으로서 굉장히 큰 실망감을 남겼던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 토트넘은 손흥민, 솔란키, 존슨의 3톱, 메디슨, 벤탄쿠르, 쿨루셉스키의 3미들, 우도기, 반더벤, 로메로, 포로의 포백에 비카리오까지 있었기 때문에 부상 이슈, 체력 이슈, 그 어떤 그 다른 변명거리 없이 풀전력으로 아스널에게 공격적으로 무력했고 수비적으로 허술한 모습을 보이면서 졌습니다. 그 당시 아스널은 트로사르와 하베르츠를 나란히 2명의 제로톱으로 배치했고, 빠른 마르티넬리와 사카를 좌우 윙어로 2명의 중앙 미드필드로 견고하게 파티와 조르지뉴를 배치했었고, 당시 라이스를 뛰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팀버, 마갈량이스, 살리바, 화이트의 수비 라인을 조직적으로 잘 구성을 하면서 쫀쫀한 경기를 했었거든요. 그런 경기 속에서 사실 손흥민 선수가 최근 아스널을 상대로 개인적으로는 좋은 활약을 펼쳤지만 팀의 결과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도 분명히 우려되는 부분입니다. 손흥민 선수의 프로 커리어에서 가장 많이 만난 상대가 21경기나 치른 아스널과의 경기인데요. 6승 6무 9패로 결과적으로 열세 전적이 나오고 있고 8득점 2도움으로 10개의 공격 포인트를 올리고 있지만, 또 지난 시즌 2경기 모두 골을 넣는 활약을 펼쳤으나 지난 시즌 2경기도 결국 다 이기지 못했고, 올 시즌 전반기 경기도 풀타임을 소화하면서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봉쇄됐던 부분들은 아르테타 감독이 점점 더 거칠고 또 실리적이고 또 안티풋볼에 가까운 모습을 불사하면서 이렇게 토트넘의 공격진, 개인적인 능력들을 통제하는 모습들을 봤을 때는 손흥민 선수가 테머스와의 경기에서 보여줬던 그런 기지와 또 기교를 보여서 상대의 거친 플레이를
과거 또 좋은 결과를 냈던 때처럼 퇴장이나 또 상대의 징계를 유도하는 그런 영리한 플레이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손흥민 선수가 지난 시즌 전반기 대결 때 멀티골로 2대2 무승부를 이끌어냈던 경기라든지 또 콘테 체제 당시 3대0 대승을 거둘 때 득점과 또 다양한 페널티킥 유도라든지 좋은 장면들을 많이 연출했었고 2020-2021 시즌 무리뉴 감독 때도 1골 1도의 원맨쇼로 승리를 이끌었던 바가 있는데 최근 토트넘이 아스널을 상대로 승점을 얻어냈던 4경기에 모두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있었어요. 말씀드린 지난 시즌 2대2 무승부에서 모두 골을 넣고 토트넘이 최근 아스널 상대로 승점을 얻어 올렸던 4경기에서 손흥민 선수의 공격 포인트가 나왔다. 특히 2019-2020 시즌 2대1로 이길 때도 1골 1도움으로 팀의 모든 공격 포인트를 만들었고 이어서 2020-2021 시즌 홈에서 2대0으로 이길 때도 1골 1도움으로 모든 공격 포인트를 만든 원맨쇼를 펼쳤죠. 지난 시즌 2대2 무승부 때 멀티골을 포함해서 손흥민 선수가 아스널을 상대로 활약을 한다면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럴 수 있는 또 하나의 이유가 바로 토트넘이 아스널의 오른쪽 풀백이 지금 전멸된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아스널의 오른쪽 측면 공격을 담당하는 사카와 은와네리가 모두 부상인 것뿐 아니라 오른쪽 풀백 주전 자원인 벤 화이트가 아직도 부상에서 회복하지 못하고 있고 2월 초에나 회복할 수 있다는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일본 수비수 토미야스도 무릎 부상이 재발하고 또 계속 여기저기 몸 상태에 문제가 생기면서 사실상 전력 외에 가까운 얘기가 나올 정도로 뛰지 못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맨유전의 유리엔 팀버 선수가 햄스트링을 잡고 절뚝이면서 교체해달라고 신호를 보냈다는 것 자체는 이 햄스트링 부상이 설령 심한 수준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당장 토트넘과의 주중 경기 출전은 어렵다라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렇기에 지금 오른쪽 풀백을 볼 수 있는 화이트, 토미야스, 팀버가 다 부상이기 때문에 수비형 미드필더인 파티가 임시 방편으로 오른쪽 풀백을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파티가 물론 좋은 선수이고 여전히 또 노련하고 듬직한 선수이지만 사이드에서 뛸 때는 분명히 속도의 문제 또 포지션이 낯설기 때문에 생길 수밖에 없는 수비 실수가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마갈량이스와 살리바의 두 센터백이 견고하더라도 풀백들의 커버에 미스매치가 나온다면 충분히 틈이 생길 수 있고 그 틈을 노릴 수 있는 힘 좋고 많이 뛰는 솔랑키, 쿨루셉스키의 누구보다 테크닉이 뛰어나고 경기 이해력이 뛰어난 손흥민 선수가 함께 이 지역을 공략한다면 충분히 토트넘이 많은 골을 만들어낼 수 있고 손흥민 선수의 주변에서 그 득점이 나올 수 있다고 볼 수 있겠죠. 왼쪽 풀백도 문제가 있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진첸코를 미드필드로 땡겼어야 되는 상황까지 고려를 한다면 지금 어쩔 수 없이 뛰게 된 티언이라든지 수비를 할 때마다 그 기복이 심한 키비오를 왼쪽 풀백으로 뛰게 해야 하는 상황도 우려될 수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게다가 왼쪽 윙어인 마르티넬리가 최근 경기력이 그리 좋지 않고 오른쪽에 스털링 선수를 뛰게 할 수 있고 또 이 선수가 맨유와의 경기 좋은 플레이를 하기는 했지만 아스널의 최정예 멤버가 최고의 컨디션으로 뛰는 상황이 되게 어렵다고 봐야 합니다. 외대구로 역시 맨유와의 경기에 경미한 부상을 입은 채로 물론 출전 가능한 상태로 보이지만 최고의 경기력을 보이긴 어려워 보이고요. 하베르츠는 최근 결정력 측면에서 굉장히 실망스러운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죠. 이런 가운데 토트넘도 물론 테머스와의 경기에 핵심 선수를 모두 쉬게 하진 못했지만 그래도 솔랑키, 손흥민, 쿨루세스키, 존슨 선수를 최근 어느 정도 안배를 해줄 수 있었고 또 미드필드 라인에 벤탄쿠르가 뛸 수 없는 상황이라고 하더라도 테머스와의 경기에 굉장히 좋은 미드필드로서의 수비력을 보여준 비수마라든지 또 메디슨이 점점 날카로움을 되찾고 있는 부분들은 기대할 수 있고요. 우도기의 부상 상황이지만 오히려 스펜스가 지금의 퍼포먼스라면 우도기가 회복을 해도 주전으로 뛰어야 되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탄탄한 플레이를 펼치고 있습니다. 오히려 오른쪽에 포로의 수비가 걱정이 되지 스펜스는 정통 풀백으로서 왼쪽 사이드 커버, 수비 지원, 공격 가담까지도 잘해주고 있기 때문에 또 그레이와 드라고신도 제 몫을 다하고 있는 상황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키인스키 골키퍼의 안정된 후방 빌드업 플레이와 선방 능력이 발휘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팀 컨디션으로 보자면 토트넘이 더 낫다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물론 최근의 성적이라든지 또 최근 양 팀의 전적을 봤을 때는 세계적인 스포츠 베팅 업체들이 승리팀으로 지목하는 것은 아스널입니다. 양팀이 북런던 더비 라이벌 관계임에도 불구하고 아스널의 승리 평균 배당률이 1.40배, 무승부 5.20배, 토트넘의 승리는 6.91배에 달할 정도로 거의 가능성이 없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아스널의 수비 라인에 생긴 문제와 최근 경기력 저하, 자신감 저하를 생각해 본다면 이 경기 제가 계속해서 토트넘에 대한 아쉬운 점들을 많이 얘기해 드렸음에도 리버풀과의 카라바오컵 4강 1차전 때처럼 포스테코글 감독이 그동안 쓰지 않았던 실리적인 접근법, 선수들이 스스로 조금 더 이기기 위해 투쟁심을 발휘하고 속공 플레이를 많이 시도한다면
충분히 이변이 발생할 가능성, 최소한 승점 1점은 가져올 수 있다라고 기대할 수 있는 경기가 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저희가 빅클럽들과 강한 팀들과 경기할 때마다 토트넘이 참패할 거다라고 경고하고 우려했는데 이 경기만큼은 이변의 승리, 손흥민 선수의 대활약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월 16일 새벽에 열릴 토트넘과 아스널의 북런던 더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통해 여러분과 실시간으로 소통하면서 해설해드리는 입중계 방송 함께 해주시고 입중계 이후 현지 분석, 현지 방송 중계 반응과 다양한 비하인드 스토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